그림을 보고 그리실 때 예쁘게 따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붓질을 하는지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을 잘 그리시고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그 어떻게의 포인트를 좀 두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는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가을 낙엽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떨어진 은행잎을 하나 주워왔는데요. 이렇게 벌레가 갉아먹은 은행잎을 찾으려고 은행나무 밑을 한참을 서성이다가 주워온 은행잎입니다. 오늘은 요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미리 찍어놨고요. 실물을 보고 그리는 것도 좋은데 사진이 확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물고기 아트 아뜰리에 블로그 수채화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치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먼저 은행잎의 중심축을 먼저 잡아주시면 좋겠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은행잎의 중심축이 사선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줄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사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이 줄기의 이 거리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신 다음 이렇게 표시를 어느 정도 해서 가늠을 해주신 다음에 이 줄기의 두께부터 이렇게 조금 만들어주세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얇아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을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안에서도 얘가 이렇게 살짝 들려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하실 때 이 중심축 있죠? 요거에서 이제 살짝 더 들려 올려지게끔 이쪽 끝을 더 올려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끝이 조금 더 이렇게 딱딱하게끔 모양이 잡혀져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확대를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예쁘게 똑 잘려 있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그런 느낌으로 단면이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필 선으로 좀 지글지글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채색할 때도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은 구체적인 곡선 이런 거를 좀 제외를 하고 자, 일단은 가로 쪽으로 좀 뻗어 있는 요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큰 네모 박스라고 치면은 이 네모 박스의 중심선을 이렇게 그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두 배 정도 되는 여기 지점에서 은행잎의 모양이 이렇게 살짝 나눠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여기서 여기 모양은 아직 안 잡아줬어요. 여기를 중심선을 살짝만 더 옆으로 할게요. 그리다가 중심선이 약간 세워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 옆으로 바로바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은행잎의 모양을 잡아줬고요. 자, 여기서 하나씩 이제 여기서부터 모양을 조금씩 잡아줄게요. 선의 강약을 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잘 보시면 이 안쪽으로 말려있는 그 선이 이렇게
만나서 여기가 없어지고, 자, 요 라인 있죠? 바깥 라인이 이제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살짝 어두워지는 거고, 이제 여기에 요만큼의 두께만큼 다시 여기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가 말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도 그런 느낌이 되겠죠? 일단은 여기부터 만들어 나오면서 다시 잡아줄게요. 여기는 굴곡이 조금 더 급격하게 꺾이면서 안으로 쑥 들어오고요. 꼭 모양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해봅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이렇게 수직선 살짝 보이시죠? 수직의 느낌. 요런 수직의 느낌. 그래서 그거를 살짝 표현을 해주고요. 여기서 꺾여 들어오면서 여기서 쑥 들어가는 느낌. 자, 여기 부분에서 아까 요런 느낌들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여기를 굴곡을 조금 더 줄게요. 그래서 그림자가 얘는 그림자까지 같이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선을 굉장히 좀 연하게, 여러분들 그림자 선을 조금 연하게 해가지고 그림자까지 같이 그려볼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바닥면하고 완전 붙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림자가 제일 작게 보이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붕 떠있는 공간이니까 그림자가 제일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 부분, 줄기 부분 쪽이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가이드 선을 지워준 다음에 자,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그런 그 선들 있죠? 인맥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표현을 해서 나중에 채색 묘사를 할 때 이 방향성을 잃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방향을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 약간의 그 갈색 톤, 갈변한 그 부분들 있죠. 그리고 여기 벌레가 파먹은 듯한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것도 그려줘야겠죠? 샤프로 그리실 때는 힘을 거의 주지 않는 상태에서 서글서글한 느낌으로 그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이쪽 부분에 묘사가 좀 많이 되겠죠? 여기 이제 라인들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이쪽으로 다 라인들이 몰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전부 다 하면 조금 정신이 없을 거고 특히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묘사를 좀 많이 해줄 겁니다. 여기가 약간 이중으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겉에 조금 더 이중 연필선을 만들어 줄게요. 스케치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채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붓을 2개를 준비를 할게요. 하나는 물을 깔아주는 붓, 그리고 하나는 채색을 하는 붓. 그러니까 2개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자, 먼저 색깔을 먼저 만들어 둘 건데요. 은행잎의 색상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레몬 옐로우에 저는 옐로우 오커를 조금 섞어서, 옐로우 오커가 너무 더러우니까 조금 닦아내고, 물감이 저처럼 깨끗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닦아내고 사용을 해주세요. 자, 레몬 옐로우에 옐로우 오커를 조금 타서요. 옐로우 오커를 너무 많이 타지 마시고 이렇게 타서 은은한 색깔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넉넉하게 타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물을 깔아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레몬 옐로우가 조금 더 많이 있는 부분부터 채색을 들어가 줄 거예요. 전체 다 깔 필요는 없고요. 일단 부분 시작할 부분부터 물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만큼 색칠할 거면 좀 넉넉하게 여유 있는 면적으로 물을 깔아주세요. 자, 저는 반 정도 몰칠을 했고요. 자, 이제 이 색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채색을 넣어줄게요. 물을 깔았기 때문에 굳이 블렌딩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군데군데 그냥 툭툭 넣어주시고, 사이사이에 약간 연두빛도 살짝 보여요. 이런 부분들. 이런 데는 저는 리프 그린을 조금 사용을 해가지고 연두색. 리프 그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셉 그린이나 그냥 연두 색깔 있는 거 그냥 레몬 옐로우에 살짝 섞어서 타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돼요. 색깔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비슷한 색깔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칠해줄게요. 여기는 물을 안 깔았지만 그냥 쭉 칠할게요. 여기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좀 섞이는 거죠. 이렇게. 이 사진에 보면 이쪽 부분에는 약간 희끗희끗한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얼룩이 살짝 져 있어요. 물기가 마르기 전에 이런 데를 한 번씩 지그시 눌러서 닦아내는 느낌으로 한 번씩 걷어내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밑색을 깔아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물칠을 해주는데요. 저는 지금 세목을 사용하고 있어요. 세목을 쓰시게 되면은 물이 빨리 마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미리 좀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셉그린을 저는 요 기존 색깔 있는 데다가 먼저 타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깔아주고요. 이 경계 부분을 좀 잘 이렇게 깔아주셔야 물감이 바깥으로 좀 덜 튀어나가는 느낌이 들고 깨끗하게 채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다 안 말랐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물이 닿지 않도록 해서 물을 깔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물을 고르게 한 번 쓱 바르고 물감 바로 얹지 마시고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그리고 너무 진하지 않게끔 그냥 이렇게 해서 연두색 부분이 있는 부분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색을 올려줍니다. 나중에 계속 겹칠을 해서 색을 올려줄 거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욕심내서 다 채우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쪽 부분이 조금 어둡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그 번트 시에나를 약간만 섞어주면 약간 올리브 그 느낌의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데, 자, 이쪽으로 점점 갈수록 물이 안 칠해져 있잖아요. 근데 색으로 그라데이션 하듯이 이렇게 가면서 칠하게 되면은 점점 연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맥 묘사도 되면서 색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느낌도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물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올려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초반부터 뭔가 묘사 느낌도 나면서 톤도 채워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완전히 건조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고, 만져보실 때는 핸드크림 바르신 분들은 만질 때 조심해 주시고요. 그 유분기가 묻으면 물이 잘 안 발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림 그리기 전에는 핸드크림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는 거가 좋아요. 자, 이제 여기 부분 조금 들어갈게요. 붓을 저는 2호로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다시 조금 깔아줄게요. 자, 여기 부분이 살짝 말려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를 말려 들어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색상을 조금 어둡게 깔아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색깔을 사용을 해서 대신에 이 밑에 물을 깔아놨기 때문에 굳이 이 색깔 있는 붓에서는 물기가 많이 없어도 되겠죠. 거의 색만 있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탁탁 끊어내듯이 조금씩 색깔을 변경해 주시면서 올려주시면 돼요. 물기가 거의 없어질 때쯤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그 뭔가 조금 느낌이 더 잘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말라가는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묘사를 해주시면 돼요. 오히려 물이 많을 때 이런 묘사를 할 때는 묘사가 잘 안 올라가고, 물이 적당히 있을 때쯤에 묘사가 좀 더 잘 올라가요. 적당히 거의 없어갈 때쯤. 그래서 여기 어두운 부분 쪽, 그러니까 살짝 그 은행잎이 말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말려서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는 색상의 차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색상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색상을 이용해서 이제 밝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채색을 해주면서 이제 밝은 부분들을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중목에서도 되지만 중목에서보다 이런 세목에서 훨씬 잘 되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약간 그 희끗희끗하게 듬성듬성 남겨져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묘사들을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묘사라기보다는 크게 없고요. 그냥 그 주변에 그냥 이런 이파리 결을 그냥 슬쩍슬쩍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사실 이게 연필 선이 좀 진한 편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금, 원래는 거의 안 보이게끔 하고 들어가 주는 게 좋지만, 그러면은 너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좀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가장 도드라지는 그런 그 인맥 하나 있죠. 중앙에. 너무 쫙 그려버리면 라인의 느낌이 나니까, 그리고 가다가 또 살짝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잘 보시면 이 라인 쪽에 살짝 갈색 톤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시에나를 약간만 옆에다가 이게 사이드 쪽에 좀 풀어주시고요. 여기에 이 사이드 쪽에 물칠을 살짝만 이렇게 좀 할게요. 일단 해줘야 될 부분에만. 다 같이 하면은 또 물기가 또 바로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데 살짝 로우 시에나를 그냥 톡톡톡톡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부분에 물칠을 조금 하고요. 물칠할 때는 힘을 빼야 돼요. 이 노란빛의 색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연두빛 살짝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들어가는 게 은근히 눈에 많이 띄거든요. 살짝, 그쵸? 이런 데는 물기 안 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싹싹싹 밑으로 긁어서 내려주면 다시 이렇게 톤으로, 묘사 톤으로 쌓이죠. 붓이 이 붓 끝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붓이 막 이렇게 눌러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을 거의 안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세요. 그림을 보고 그리실 때 물론 어떻게 예쁘게 따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붓질을 하는지,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미술학원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원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쵸? 그냥 완성된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게 다가 아니라 그 과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시고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은 그 어떻게에 포인트를 좀 두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는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리는지 여기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번트 시에나 조금 가지고 와서 여기 이런 데랑 살짝 믹스를 해가지고요. 물이 굉장히 없죠.
여기 겹쳐지는 말려서 들어가는 이 부분 여기에 조금 묘사를 해줍니다. 인맥 하나하나씩 붓끝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싹 들어가게끔. 꼭 또 다시 붓끝에 있는 색깔을 이용해서 여기도 하나하나 붓끝에 있는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힘 조절, 색 조절, 물 조절 이런 것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힘 조절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 부분에 이제 그 묘사가 살짝 도드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색이 안 보인다고 너무 진하게 넣어버리면 이제 또 그게 또 과해져서 좀 너무 진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직접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물 있죠. 여기에 필요한 물의 양은 정말 진짜 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찍어 오지 마시고 만약에 팔레트 주변을 살펴보세요. 이런데 물이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거의 새 눈물만큼. 새 눈물도 많은 것 같아요. 새 눈물의 반의 반. 정말 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잘 가지고 오셔서 실제로 보면 여기 되게 자세히 보면은 인맥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림 그릴 건데 뭐 굳이 뭐 이거랑 똑같이 그릴 필요 없잖아요. 내 마음이 오늘은 초록이 좀 더 많아. 그러면 초록을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수채화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러니까 여기 이렇게 무조건 넣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밝은 부분이니까 묘사가 어두운 데보다 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묘사의 개수 조절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물을 살짝 깔아줘요. 네, 세목의 아주 큰 장점이 이제 이런 거예요. 중목도 마찬가지 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봤더니. 자, 여기에 노란색을 제가 물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올려줄게요. 자, 보세요. 밑에 묘사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세밀한 묘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세목이.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색깔 표현 이런 묘사를 또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물을 좀 타서 자, 묘사한 거 위에 다시 색을 올려줄 수 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 이게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을 주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꼭 세목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난 좀 알록달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약간 붉은색들, 주황색들 이런 거 살짝씩 더 넣으셔도 돼요. 꼭 이 색깔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물을요 이렇게 사사사사삭 좀 깔아주고요. 번트 시에나를
꾸덕꾸덕하게 좀 묻혀서, 자, 여기 탁 조금 더 연하게 탁탁 이런 느낌. 저는 이런 느낌들이 너무 좋아요. 자, 요렇게 넣어주고, 자, 이제 여기 번트 시에나 이제 만진 김에 여기 좀 할게요. 자, 여기는 물을 자, 이렇게 넉넉하게 좀 깔아줄게요. 요만큼 할 건데요. 그거보다 양 사이드로 조금 더 깔아줄게요. 자, 번트 시에나를 가지고 와서 물은 많이는 안 해주셔도 돼요. 자, 적당히. 자, 번지는 걸 보시고 물 양을 조절을 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저기 모양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래쪽에는 뭔가 색상이 좀 진하게 보이죠? 하지만 여기는 밑색이기 때문에 일단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로 조금 더 위로 좀 뻗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쪽으로 좀 가는데 여긴 좀 덜 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붓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톡톡톡톡 건드려서 은근한 그라데이션을 해주세요. 이렇게 톡톡. 여기도 톡톡톡톡 건드려서 여기 있는 색깔을 좀 밖으로 끌어당기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는 반다이크 브라운을 좀 가지고 올게요. 반다이크 브라운. 반다이크 브라운을 좀 같이 믹스를 해줬고, 자, 물붓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물붓으로 살짝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물붓으로 물을 좀 깔아줄게요. 자, 톡톡톡톡 치면서, 물 조절, 물감 조절 하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모양을 보면서요. 아래쪽은 은근히 밝아요. 그리고 인맥도 은근히 눈에 띄게 보여요. 그래서 얇은 붓 하나 더 있으시면은 여기를 살짝 좀 닦아주시면 돼요. 사이사이. 그래서 이렇게 쓱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붓이 조금 여러 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때그때 닦아내기도 하고, 이제 옆에 색깔을 더 찍어서 넣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용도로 쓰니까. 자, 여기는 조금 더 진한 라인 느낌으로 만들어줄게요. 이미 물기는 다 말랐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는 안쪽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라인 있죠, 라인. 그러니까 약간 번트 시에나 더 가지고 와서 붉은 느낌. 둔탁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세필을 꼭 사용하시길 바래요. 자, 여기도 라인이 좀 필요하죠? 여기 안쪽은 채우면 되니까 일단 라인이 있는 곳부터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저거 번트 시에나와 반다이크 브라운을 믹스를 같이 해가면서 때로는 번트 시에나만 쓰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다양한 색상을 좀 번갈아서 써주세요. 어차피 조그만 부분인데 별 차이 없어서 티 안 나니까 그냥 한 색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티가 나요. 표시가 나요. 작은 부분이라도
표시가 나거든요. 색상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작은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물을 조금 타서 반다이크 브라운 쪽에 물을 타야겠죠? 여기서 이제 색을 채워줄게요. 물감이 그닥 많이 필요가 없어요. 자, 색이 너무 진한 상태에서 묘사를 올리면 묘사가 더 진해져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색이 밝은 상태에서 묘사를 올리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위에 색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묘사가 지금은 되게 튀어 보이지만 한 톤 다운되면서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래 되게 자세히 그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거 하나 그리는데도 거의 몇 시간 걸리기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실상 들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인 그냥 이론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데는 좀 연한 갈색으로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붉은색 살짝만 레드 브라운 써서 여기 조금만 더 부각을 시킬게요. 물은 팔레트에 있는 물. 이제 여기 물 살짝 깔아주고요. 번트 시에나 톡. 그리고 여기도 물 살짝 깔아주고 번트 시에나 물기 없는 상태에서 콕. 그래야지 여기서 자연스럽게 번질 거니까. 원한다면 더 콕콕 찍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한번 싹 가라앉혀 줄 거예요. 연한 녹색물. 그러니까 약간 묘사는 살짝 가라앉으면서 톤은 좀 채워지죠. 자, 이 정도 하고 이 부분에 초록색을 살짝만 더 넣을게요. 묘사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중목에서도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 아까 말려서 들어가는 부분 있죠? 살짝 뒤집어진 부분. 여기 부분에 살짝 더 색깔을 넣어주고, 자, 이제 아래쪽 부분에 여기 좀 색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색을 좀 끌어서 모아가지고 아래쪽에 두께감 만들어주고 어두운 부분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싹 말려 들어가는 이 부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 아까 쓰던 갈색들 있죠? 요거를 탁탁 위로 이렇게 치켜 올리듯이 이렇게 붓질을 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 좀 밝은 부분이 조금 보여야 돼요. 그래야 밑면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기가 정말 없게 이런 느낌으로 투박하게 그냥 툭툭 뭔가를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툭 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 한번 물 살짝 깔고 여기도 번트 시에나를 꾸덕하게 묻혀줄게요. 이렇게. 자, 그림자 해야겠죠. 무채색 만드는 방법 예전에 쭉 올려드린 영상이 따로 있긴 한데 오늘은 이제 요 방법 한번 써볼게요. 저번에도 썼던 방법 코발트 블루에다가 이거 뭐지? 레드 브라운 이 비율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조금 옆에다 이제 가져와 주시고 그러니까 코발트 블루가 살짝 더 많은 느낌 여기다가 로우 시에나를 살짝 가지고 올 거예요. 왜냐? 얘가 따뜻한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이런 주황 계열을 안 하냐면 걔네를 하면 떠버려요. 그래서 로우 시에나나 뭐 번트 엄버 같은 요런 애들 갈색 톤 요런 애들 가져오시면 돼요. 그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비율을 잘 못 맞추면 계속해서 색을 만들게 되거든요. 레드 브라운을 조금 더 요걸로 해볼게요. 코발트 블루 여기 조금 더. 자, 요걸로 요색 요거를 물을 조금 타서 이 맺히는 게 좀 없게 해주세요. 맺히는 거 요런 거는 한번 칠하고 싹 걷어주세요. 여기도 싹 칠하고 물이 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좀 톤이 맞아야 돼. 톤이. 뒤에도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도 그림자가 이렇게 살짝 보여요. 여기도 그림자 이렇게 살짝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만지면
조금 얼룩질 것 같거든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진한데 저거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더 진해도 되잖아요. 맞닿는 부분. 완전히 닿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완전히 닿는 부분. 그리고 깨끗하게 씻지 말고 그냥 물에 한번 콕 찍어서 물기만 쫙 뺀 다음에 얘네를 그대로 문질해서 그라데이션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색이 벗겨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이 경계 부분만, 아까 방금 제가 진하게 했던 그 경계 부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진하게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도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지우개로 연필선을 살짝 지워볼게요. 완전히 저기 말랐을 때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빡빡 지우면은 이 물감까지 같이 걷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필선이 조금 남더라도 그 정도는 좀 허용을 해주시고 그냥 어느 정도 좀 거슬리는 부분들만 좀 진한 부분들에 그런 것만 조금 지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뭐 안 지워도 상관없고.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을이라서 가을이 물들어진 은행잎을 여러분들과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그림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